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8.22포인트, 0.40% 하락한 2066.26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0% 내린 644.5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기준으로 유럽 증시는 물론이고 미국 뉴욕 증시도 시퍼렇게 질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미국 뉴욕 증시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위주 S&P 500 지수는 0.53% 하락한 3003.67포인트에 그리고 블루칩 클럽의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0.47% 내린 27,140.98포인트에 거래를 마쳤고요. 또 나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 떨어진 8,238.5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 당초 시장은 미 연준이 현지 시간으로 30일부터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에서 공격적으로는 0.50%포인트로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경기 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유로존 통합중앙은행인 ECB가 현지 시간 25일 정책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유지를 하되 이 다음 이사회 때인 9월에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뜻을 밝히기는 했지만 이사회 직후 드라기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 같은 기대감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가뜩이나 대내외 이슈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고통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일 텐데요. 이 다음 달 2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로 지정하는 법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관련 수혜주 종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대비를 해야겠죠.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히든스탁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종목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시거나 하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2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다비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너무 좋아가지고 다비드 전문가님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시장이 좀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네. 우리 시청자님께 힘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네, 좀 맞습니다. 하하호호 웃으면서 힘을 빡빡 드리도록 하시죠.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오 한마디도 부탁드리고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면은 저희 히든스탁에 또 특별 방송이 진행이 되죠.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들이 특별하기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투자하는 그다음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번 주 한 주가 굉장히 지옥 같았던 그런 한 주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이런 시장에서 조금만 더 집중을 한다고 하면은 좀 히트가 될 만한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더 눈에 보이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동안에 그 시장이 워낙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더 가져가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오늘 또 종목 상담을 통해서 저희 좀 조언들을 좀 열심히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망설이지 마시고요. 오늘 저랑 소통하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요. 오늘 파란불 켜면서 마감을 했고요. 지금 3거래일째 파란불을 켜고 있거든요.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지만 지수는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요즘에는 그 지수가 그 빠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까딱 잘못하면은 뭐 1% 이상씩 네. 예전에는 뭐 이제 코스닥이 1%만 빠져도 굉장히 좀 그 거친 그런 조정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도 좀 자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제 그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좀 여전히 부담감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요즘에 뭐 주식 방송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이제 9시 뉴스라던가 인터넷 뉴스들만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경기가 좋지 않은 부분들, 그다음에 뭐 때문에 우리 증시만 다른 그 국가들에 비해서 미증시가 잘 올라가도 우리 증시는 떨어지고 미증시가 빠지면 우리 증시도 빠지고 굉장히 좀 기분 나쁜 흐름들이 나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호재보다는 뭐 이제 수출 규제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악재가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북한에서 미사일 소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일본에서는 그 화이트리스트 제에 대한 내용들 일정이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부담감들, 그다음에 수출 규제와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제 불화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많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종목들을 보시면은 좀 제대로 된 종목들이 좀 많이 없죠. 그래서 반사익 수혜주 종목들 아니면은 요즘에는 뭐 그 동전주들이라던가 혹은 뭐 스펙주 이런 좀 비정상적인 종목들만 뭐 장중에 좀 급등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일반적인 전반적인 종목들을 봤을 때는 시장이 좀 힘든 시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뭐 다음 주 초쯤에는 뭐 이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이번에 저점을 한 번 더 깰 가능성이 충분히 더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뭐 첫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 잘 나가는 좋은 종목들을 이제 편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이제 현금 보유가 가능하고 좀 매도 처리가 좀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좀 현금을 좀 많이 보유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종목들을 좀 돌리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나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렇게 좀 오랫동안 물려 있는 종목들이 좀 많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저희 그 히든스탁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나가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수익이 났을 때는 좀 상쇄시키면서 현금을 조금씩이라도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일단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항상 그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때 긍정적인 부분들과 좀 잘 올라갈 거란 기대감들을 좀 실어드리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들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개별주 위주로 보시고 아직까지는 시장에 기대어서 매매하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반사익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정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은 어떠세요? 코스닥 또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3거래일째 1% 넘게 빠졌고요. 또 화요일에는 1% 가까이 빠졌습니다. 계속 1% 네. 쭉쭉 빠지고 있어요.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진단 좀 해주세요. 사실 뭐 아까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코스피는 사실 삼성전자 특히나 하이닉스가 네. 방어를 좀 잘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낙폭 구간들이 좀 코스닥보다는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외인 수급들도 중간중간에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저점이 이탈이 되고 기술적으로 이제 좀 부담을 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어느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최저점이 잡힐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뉴스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다음에 일본 또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더해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화 우려 이런 부분들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에 악재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고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횡보를 하는 구간대 이런 구간들을 본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그 모든 종목들이 같이 반등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이제 끌고 가는 특징, 그다음에 당일내 그 대장주 혹은 대장 섹터들이 충분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반등하는 사이에 뭐 후성이라던가 동진 세미캠, 뭐 상한가 이런 부분들도 나왔었고 급등했었던 종목들 뭐 KPX 생명과학, SKC 솔믹스 이런 종목들, 반도체 소재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좀 강세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1.8%까지 코스닥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장중에 뭐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하는 종목들이 5장 넘어가면서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그런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시장이 빠지는 이유가 수출 규제 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수출 규제로 인해서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일반적인 종목들 뭐 그냥 뭐 제약주들이라던가 뭐 과거 인기가 있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고 사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반사익 수혜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인 수혜가 아니다 하더라도 테마가 형성이 되고 막 사람들이 몰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투자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 쏠림 현상들이 더 많이 나오는 지금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목들의 이제 좀 눈치재기 장세가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그럴수록 남들보다 좀 빠르게 앞서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종목의 상황들과 재료를 좀 미리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힘들지만은 지금 개별 종목으로 오히려 이런 시장을 좀 극복을 할 수 있는
힘든 시장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수익 종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 이게 양시장의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 종목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또 히든 종목도 공개해 주시잖아요. 네네.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오신 거 맞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뭐 AS 해드리는 내용들과 그다음에 네. 제가 말씀드리는 재료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하나씩 들어보신다고 하면은 다비드 전문가가 오늘도 또 기가 막힌 걸 준비를 했구나라는 기가 막힌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율촌화학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니까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14.1% 급등을 하면서 17,4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한 때는 19,000원까지 넘어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이 어제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15% 넘게 올라섰는데요. 이 거래일 만에 30% 가까운 이렇게 쭉쭉 상승세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종목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현 시장에서는 일본 관련된 종목들이 잘 올라가니까 혹시 네. 일본과 관련된 종목이에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요즘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막 원래는 거래량이 별로 없었는데 네. 갑자기 막 확 튀어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뭐 10개 중에 8, 9개가 또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좀 새로운 이슈를 붙이는 종목들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율촌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그 특징주로 나오면서 이슈화 되었던 부분들이 국내에서 이제 2차 전지 업체 일본 뭐 반격카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율촌화학이라는 종목이 어제 그다음에 이제 오늘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그 LG화학 이라던가 뭐 삼성, SDI 이런 기업들에서 이런 그 배터리 업체들에서 그 배터리 파우치 필름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일본에서 지금 그 많이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요리 이제 뭐 율촌화학이라던가 이런 그 중소형 업체들을 이제 만나고 미팅을 하면서 좀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니까 율촌화학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뭐 반사익 수혜가 또 되는 게 아니냐 요즘 시장에 또 이런 거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또 이슈화 되면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볼게요. 사실 그 율촌화학이라는 종목이 첫 번째 급등이 이제 어제 나왔었고 그 전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하루에 거래량이 뭐 10,000주도 안 나왔었습니다. 8,000주, 그 뭐 13,000원대에 이제 있었던 주가인데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많이 붙는 그다음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 선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자리고 근데 또 이슈가 붙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급들이 막 불나방 몰려들듯이 들어오면서 이제 막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거를 이제 매수하고 지금 뭐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시고 뭐 이렇게 하세요라는 그 관점을 드리기보다는 율촌화학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거래량도 적었던 종목이 지금 또 새로운 이슈가 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튀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을 극복을 해내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필요한데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오늘 새롭게 특징주로 이제 떠오르는 이런 종목들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수출 규제 반사익 종목들 이쪽에 많이 열광을 좀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율촌화학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새로운 종목으로 떠올랐다면 이 종목은 애국주로 떠오른 모나미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이요, 우리가 언제요? 7월 1일에 약간 다른 종목들이 쭉쭉 올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7월 4일에 상한가에 안착을 쭉 하고 올라가더니 그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5,100원까지 올라섰고요. 그래도 보합권에 마감을 하면서 0.55% 4,5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 장중한 때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요, 계속해서 좀 빨간불 켜면서 쭉쭉쭉쭉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좀 처음부터 움직이긴 했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약간 한번 오늘 또 전고점을 뚫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성은 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게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됐죠. 네. 그 몇 주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막 2,500원 여기 있었던 주가인데 주가가 오늘 뭐 5,000원을 뛰어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조금 내리면서 마무리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워낙 좀 단기간 안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한 70% 이상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새로 신규로 접근하는 사람들
분들한테는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모나미라는 종목을 이제 보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오늘 장중 같은 경우는 모나미는 불매운동의 대표 주자로 처음으로 이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고 그동안에 그 만들어놨었던 정고점대로 오늘 위쪽으로 뚫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시장이 조정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이런 반사익 수혜주들 과거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조정이 떨어졌었던 종목들도 많은데 그 종목들이 올라가기 전에도 일단은 첫 번째 스타트는 불매운동 관련된 종목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질적인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뭐 공작기계, 탄소섬유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들이 좀 이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종목들이 조정이 떨어지다가 오늘 맨 처음으로 이제 불매운동으로 그 이슈를 일으켰었던 모나미가 이제 또 52주 신고가를 또 갱신을 하면서 위쪽으로 찔러 올렸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과거의 순환매를 보고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위쪽으로 계속 힘을 주고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순환매를 돌았었던 그런 종목들도 그 다음 흐름을 이어가고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나미는 오전장에 히트를 쳤었고 그다음에 모나미가 내려오면서 오늘 오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순환매를 본다고 했을 때는 다음 주 초, 그러니까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초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역시나 오늘 종가 관리가 좀 잘 나온 반도체 소재 쪽 이쪽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신다고 하면은 단기간 안에 또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좀 존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만도인데요. 만도도 오늘 빨간불을 아주 강하게 켰습니다. 9.91% 상승을 하면서 34,95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요. 이렇게 강했나요? 이 종목 이번 주 내내 쭉쭉 하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이 종목도요, 일본과 관련된 종목이에요? 사실 만도는 약간 좀 뜬금없는데 오늘의 특징주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좋아서 진짜요? 어떤 종목인데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도는 뭐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많은 분들이 과거부터 이제 좀 인기를 좀 끌었었던 종목인데 오늘 그 종가까지 10% 가까이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이 종목이 그렇게 이제 좀 막 변동성이 잘 나와서 하루 만에 10% 뽑아가고 이런 식의 이제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일단은 지금 당장 막 수급이 쏠리는 그런 테마는 아니지만은 약간 묵직한 느낌으로 보면서 저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요즘에 그림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면 이제 현대차라던가 기아차 이쪽에서도 실적들이 뭐 굉장히 좀 잘 나왔었고, 그다음에 팰리세이드의 그 효과를 좀 힘입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부품주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가치가 그 떨어지고 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거기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그 판매를 많이 하는데 좀 충분히 기여를 좀 했었고 그런 실적들이 아웃풋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도라는 종목 자체가 그런 종목들의 이제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막 테마를 팍 불러일으키고 막 하루 만에 막 몇십 프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종목은 아닌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우리 시장 자체가 기간 수급들이 말라가지고 그다음에 지수가 지금 계속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을 본다고 하면은 기관계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그 중소형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시세가 팍 강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기간 수급들이 꾸준하게 그쪽으로 좀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같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체크를 해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대표적으로 만도라는 종목을 같이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먼저 평화전공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7월 2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2,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6.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만도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자동차 부품주로 묵직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도 역시나 빨간불을 켰네요. 2.49% 상승을 하면서 1,300원에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보니까요. 지금 몇 거래일째 빨간불이에요. 일단은 이번 주 내내 빨간불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기관, 외국인 꾸준하게 매집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또 하나 있네요. 만도는 좀 더 잘 올라갔는데 평화전공은 조금 그 제 성에 안 차요. 더 갈 수 있겠죠? 네, 일단은 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 시장에 그다음에 어제 시장에 그제 시장에 참여하셨던 분들께는 사실 뭐 이 정도의 상승률도 굉장히 시장 대비 그래도 얘가 세긴 하구나라는 부분들이 좀 느낌이 좀 오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차트를 좀 볼게요. 평화전공
대한항공은 사실 제가 그러니까 히든스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린 지 2거래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서 2거래일밖에 안 됐는데 그런 와중에 시장이 막 급락을 하는 와중에서도 열심히 좀 힘을 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관 수급들이 다 어디로 갔나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부품주들 쪽에서는 기관 수급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시장을 그 관점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얄미운 그런 상황인데 어디를 갔나 했더니 이제 이쪽으로 차트를 좀 만들고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차트 보시는 분들은 금요일 장 마감하고 이제 주봉을 봐야 되거든요. 주봉이 다 이제 완성이 되는 날이죠.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터치하고 좀 밀렸었던 요런 이제 장기 평선 구간 때까지 거래량 늘리면서 위쪽으로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에 뭐 살짝 눌리는 구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윗공간 여기만 이제 지켜준다고 하면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제 방향성을 좀 위쪽으로 좀 뚫어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조정들이 뭐 다음 주 초에 뭐 나올 수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수급 안 깨졌었고 방향성 위쪽으로 좀 잡아놓은 듯하니까 제가 아직 그 잡아드렸던 목표가까지는 아직은 좀 멀었어요. 근데 충분히 좀 기대를 하면서 좀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수익이 쌓여가는 그런 그림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화전공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게요. 경인양행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7월 9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8,3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23.6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정말 박수. 짠짠짠짠짠. 우리 상한가에 오늘 네. 안착을 했습니다. 상한가 지금 이 시기에 상한가에 올라가는 종목 몇 없는데 아, 네, 우리 맞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인 경인양행이 오늘 상한가에 팍팍팍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또 다비드 전문가님도 기쁘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또 네.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일단 터치를 했는데 수익 실현 관점에서 소개해 주실 거예요? 일단은 좀 자랑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음껏 사실 하세요, 마음껏.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시장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종목을 통해서 이 시장을 극복해 나가려고 한다면은 지금은 반도체 소재 종목들, 그다음에 반사익 수혜주들 이런 거밖에 안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경인양행 정에 제가 히든스탁에서 말씀드렸던 일진다이아라는 종목도 장중에 상한가를 갔죠. 그다음에 이제 그 종목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약속을 드렸던 경인양행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뭐 모든 종목들이 그 소재 종목들이 지금 다 잘 급등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더해지고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 레지스트 생산 업체다 보니까 오늘 이제 뭐 그 정치권 쪽에서 새로운 이슈가 좀 들어가면서 같이 급등하고 이제 상한가의 흐름들이 나왔죠. 근데 지난번에 이런 소재 종목들, 그다음에 반사익 수혜주들이 더 날개를 달고 올라갔었던 그 이후의 흐름들이 뭐냐면은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 혹은 이제 후성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고 후성이 상한가를 처음에 또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수급들이 쏠리다 보니까 그 다음 종목들이 또 랠리를 좀 이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때 저의 좀 그 종목을 듣고 혹시 뭐 경인양행을 매수하셨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기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좀 그 대체제로 제가 잘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아직 이런 그 종목을 일진다이아 때도 내가 매수를 안 해서 상한가를 놓쳤었고 경인양행이라는 종목도 놓쳐가지고 내가 상한가를 놓쳤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오늘의 종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경인양행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시장에는 충분히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강력하게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은 종목을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경인양행 상한가 보고 축하해 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수익 보신 분들 마찬가지로 다음 종목에 또 기대를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인양행은 사실 목표가를 그냥 넘어버렸습니다. 그 이상으로 훨씬 넘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올라가고 상한가를 간 종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그 전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그와 비슷한 종목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히든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저희는 여러분과 그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1786-102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요.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석 같은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냉철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다비드 전문가께서 직접 전화 연결 통해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주 샅샅하게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덕산 네오룩스도 보이고요. 후성도 보이네요. 유니스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셨네요. 매수가 4,48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유니스템 한번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졌네요. 5.54% 하락을 하면서 4,175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유니셈 보니까 최근 들어서 더욱더 파란불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어서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반도체 관련 종목 아니에요? 그러면 수혜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같은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일단은 그 유니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런 반사익 수혜로 좀 붙었었던 종목이 아니고 네. 과거에 이제 삼성의 비메모리 투자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을 때 그 유니셈이라는 종목이 거기에 이제 좀 그 같이 엮이면서 그쪽 수혜주로 이제 좀 히트를 쳤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시장이 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뭐 실질적인 그 반사익 수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좀 많이 그 소외를 시켜버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트 보면서 저는 유니셈에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지 이제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면서 물론 이제 뭐 손실 구간에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은 지금 뭐 4, 5% 정도 내가 매수한 종목이 4, 5% 정도의 손실이라고 하면은 많은 그 대한민국의 투자자분들이 저 정도 가지고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많으실 수 있는 그런 악조건의 상황이에요. 근데 유니셈이 오늘 그 사실 시장 같은 경우는 막판에 이제 종가 관리가 좀 나오면서 아랫꼬리가 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이 오늘 같이 시장 때문에 밀렸었던 종목들은 적어도 이제 아랫꼬리를 좀 어느 정도는 달면서 마감을 했는데 유니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도 과거에 이제 지지가 나왔었던 요런 자리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꼬리 달면서 살짝 방어를 했는데 오늘 아싸리 좀 이탈이 좀 나와 버렸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아니다 싶으면은 빠르게 이제 매도를 정리를 하고 현금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좋은 종목 나오면은 빠르게 매수하고 수익 확보도 좀 빠르게 하고 이런 식의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좀 만약에 이제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아침장에는 이제 수급들이 좀 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살짝 좀 땡겨주는 구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이탈이 됐고 과거에 이제 지지점을 이탈한 종목은 다시 한번 갖다 붙일 때 한 방에 들어올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구간대가 이제 다시 저항대로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 이제 반등시에 매도를 하시고 저는 뭐 이제 손절가를 뭐 4,100원 선 뭐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교체 쪽을 좀 빠르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쌤은 종목 교체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반등시 꼭 매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4,1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벌써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가지고 우리 한번 서둘러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관련 수혜주로 강한 흐름 보여줬던 이 후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69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가지고 계십니다. 손절해야 하나요? 꼭 상담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후성 빠졌네요. 3.68% 빠지면서 9,1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니까요. 지금 깜짝깜짝 놀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한 13,650원까지 올라섰다가 내리 지금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요? 사실 후성이 과거에 상한가도 갔었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종목들의 급등을 이끌어갔었던 이제 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좀 잘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급등을 해주고 좀 반등을 해주고 그런 그림을 좀 기대를 했으면 했는데 사실 오늘 보여준 그림은 약간 좀 아쉬운 그런 그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바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매수하셨던 이 관점이 아래쪽에 이제 뭐 이평선 같은 거 보면서 지지대가 좀 잡고 여기서 이제 좀 저점이니까 좀 들어 올릴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이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 그
만약에 그렇게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이탈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기대가 바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빠르게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일단은 맞는 건데 지금 뭐 이제 주봉상의 차트라든가 오늘 이제 시장에서 그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들 그다음에 급등했었던 종목들의 분위기를 본다고 하면은 후성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뭐 이슈라든가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제가 8,800원대까지 손절가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여기 터치 이후에 여기 이제 오늘 주봉 같은 경우도 음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은 과거에 나왔던 거 이제 올라갔을 때 그림들보다는 낙폭이 크지가 않았었고 그렇게 막 많은 거래량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반등을 좀 다시 그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보니까 오늘 소재 종목들이 이제 위쪽으로 툭툭툭툭 치고 올라갔을 때 후성 같은 경우도 이제 막 그런 거 보면서 양봉 전환했다가 막 눈치 봤다가 막 이런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수급을 보면 그 계속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좀 끌어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충분히 그런 이슈와 그런 이제 그 분위기는 좀 만들어 놨었던 종목이니까 다음 주에 이제 소재 종목들이 괜찮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종목이 10,000원대를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 자리부터 이제 호가 단위가 그 50원으로 이제 바뀌어 버리면서 좀 상승률들이 좀 빠르게 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기대를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격 전략에 맞춰서 일단 한번 그 기대를 좀 해보시고 만약에 거기 마지노선까지 좀 무너진다고 하면은 새롭게 부각되는 그런 종목들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 만나보는 사이에 전화 접수도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 일진 머티리얼즈요. 일진 머트리얼즈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저 52,000원에 30%요. 네, 좀 손실이 크시네요. 어떤 네. 부분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좀 여쭤볼까요? 저기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네. 목표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손실이 크셔가지고 속도 상하시겠지만 우리가 한번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저희 다비드 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이거 그 사신 지 좀 오래되셨네요. 네네, 작년 8월인가 9월인가에 한창 막 또 이제 치고 올라갔을 때 그죠? 예. 그래서 좀 기대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매수하신 위치를 보신다고 하면은 그때 뭐 이제 2차 전지 이슈 가지고 또 매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 당시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사실 이 차트를 좀 멀리 봤었을 때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시기가 딱 이 시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종목 자체가 이 2017년도에 시작을 했었던 자리가 이제 15,000원대부터 해가지고 뭐 2배면 이제 3만 원이고 뭐 그 이상으로면 이제 넘어가면서 거의 그 15,000원이 거의 6만 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종목을 좀 멀리 보는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는 거는 어떤 종목을 보든 간에 굉장히 좀 그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행인 게 요즘에 그 2차 전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요즘에 일본 수출 규제 반사익 수혜로 조금씩 지금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지금 물려 있으신 기간 동안에 충분히 지금 가격 조정도 떨어졌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흐름들 바꿔가면서 요즘에 바닥권에서 얘를 이제 누가 사냐면은 그 요즘에 외인 수급들도 뭐 꾸준하게 들어오고 연기금 쪽에서도 아래에서 뭐 매집해놓고 좀 아래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이슈가 좀 더 붙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수준보다는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아까 5만 얼마였죠? 5만 2천 원? 예. 5만 2천 원까지 가려고 한다면은 대략 뭐 30% 이상이 좀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일단 한 4만 3천 원 선 정도는 이제 보고 지금은 좀 그 여태까지 기다렸다고 하면은 더 기다리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뭐 4만 원대 넘어가고 여기 이제 그 지난번에 정고점 만들어서 뭐 4만 2,500원 선 뭐 이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탄력이 붙으면 지금은 시장이 사실 또 빠르게 급변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목표가를 멀리 보고 가는 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지금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더 높다고 보니까 그거 보고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이제 그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뭐 45,000원 부근대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뭐 재차 상담을 받아 보시면서 거기서는 이제 거기 뚫고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라던가 그 당시에 그 붙는 2차 전지 재료라던가 이런 거를 보면서 목표가를 좀 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먼저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다시 그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000원에다가 손절가 잡아드릴 테니까 36,000원 만약에 종가로 이탈하면은 그때도 다시 한번 꼭 상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진 머트리얼즈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손절가는 36,000원으로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45,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다가 그 구간 돌파하는데 다시 한번 저희한테 상담 요청해 주세요.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볼까요? 갑자기 문자가 또 쏟아지면서 하트도 너무 많이 보이고요. 별표도 많이 보입니다. 자,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옵티팜입니다. 매수가 13,50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시는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옵티팜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옵티팜 한번 보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네요. 1.01% 상승을 하면서 10,000원대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요. 7월 초에는 그나마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내 뚝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하향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티팜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요즘에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이제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막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과거에 그 좀 손절을 타이밍을 놓치면 그다음부터 이제 좀 거의 뭐 좀 내려놓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밀린 거고 지금 당장은 옵티팜이 뭐 부각을 뭐 당장 받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 저는 실질적으로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뭐 돼지열병 뭐 이런 거가 왔을 때도 막 그렇게 크게 막 반응이 좀 안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종목을 뭐 계속해서 끌고 가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그 마무리를 좀 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뭐 30% 중에 뭐 10%든 뭐 15%든 혹은 뭐 5%라든 이런 식으로 좀 떼어가면서 다른 종목을 좀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뭐 기술적으로 뭐 차트를 봤을 때도 딱히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최근에 뭐 거래량이 확 늘어난 부분들도 없었었고 다만 이제 여기서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냥 뭐 기술적인 여기서 이제 쌍바닥 패턴 만들면서 여기서 이탈 안 나고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1,500원까지 반등 기대 이런 식으로 일단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뭐냐면은 시장이 뭐 더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 그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이 저점대라던가 혹은 요 저점대 여기까지 이제 그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런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과거에 하락장과 급락장을 많이 맞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시장이 급락을 할 때는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끌고 내려가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제 반등자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슈라던가 테마 있는 종목들 혹은 뭐 이제 다른 종목들이 이제 시장을 좀 견인해서 올라가지 그때 같이 빠졌던 종목들이 같은 속도로 회복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이제 좀 오래된 종목들한테는 제가 비슷한 의견들을 드릴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그 현금 확보를 좀 해 나가시면서 지금 요즘에 좀 잘 나가는 종목들도 시장에 많습니다. 교체를 조금씩 하고 수익이 나면은 좀 상세를 시켜가지고 서로 매도를 좀 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종목을 앞으로도 조금씩은 좀 줄여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한번 볼까요? 애경산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가지고 계시는데 너무 하락해서 너무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손절을 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반등하면 매도를 할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애경산업 오늘 한번 살펴보니까요. 오늘도 빠졌습니다. 2.31% 하락하면서 33,9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요. 매수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5월 정도에 매수를 하시고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차트가요. 물 흐르듯이 정말 나쁘게 흘러내리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좀 걱정이 크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손절 타이밍 놓치시고 좀 놓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애경산업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좀 좋지 않은 뉴스들도 좀 몇 개 그동안에 좀 더해졌었던 것 같아요. 뭐 가습기 살균제 해서 뭐 이제 전 뭐 대표 뭐 좀 안 좋은 얘기들도 좀 나왔었고 그런 건 이제 지금 이 종목에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절대 반가운 얘기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시장에서 종목이 좀 소외가 되기 시작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터닝 포인트가 뭐 새로운 테마나 이슈를 붙여서 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이 뭐 이제 실적
뭐 그 개선이라던가 뭐 전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2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센서스에서 그러니까 예상을 했었던 실적치를 그 아래쪽으로도 더 못 미치면서 지금 그 이슈, 그러니까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뭐 하나씩 좀 더해지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을 좀 그 손실이 좀 많이 커가지고 지금 뭐 매도를 못 하고 계신 거는 저는 알고 있겠는데 이 종목을 좀 길게 끌고 간다고 해서 이 종목이 좀 단기간 안에 뭐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지금 구간보다 이제 먼저 올라가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사실상은 조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좀 좋지 않게 가고 있고 시장도 안 좋은데 이 종목이 보여주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소외되는 기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손절을 못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고 한다면은 거기서는 이제 사실 투자자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좀 내려놓고 새로운 종목으로 이제 회복을 하느냐, 아니면 뭐 아싸리 이제 멀리 보고 가면서 언젠가는 가겠지 하면서 뭐 장기 투자로 끌고 가느냐. 그런 부분도 이제 두 개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뭐 그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제 물량들을 좀 줄이면서 시장에서 이제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하면서 좀 계좌를 조금씩이라도 좀 개선을 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훨씬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종목이 물려 있음으로써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지나가는데 그 시기 동안에 또 좋은 종목들과 시장이 개선된다고 하면은 더 이제 올라갈 종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적인 가치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애경산업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좀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풀어드릴까요? 예, 지금 코오롱님. 코오롱이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34,850원이요. 34,850원에 비중은요? 30%요. 30%요. 알겠습니다. 예. 왜 목소리가 작았는지 알 것 같아요. 오늘 16,750원에 마감했습니다. 얼추 계산만 해도 50% 넘게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다비드 전문가께서 명쾌하게 또 해석해 드릴 거예요. 예. 네, 다비드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근데 제가 코오롱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제가 어떤 그 답변을 드릴지는 대충 좀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이거 뭐 코오롱 생명과학이랑 또 이제 예. 안 좋은 얘기들이 비슷이라고. 좀 있어가지고 예. 사실상 그거는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쁜 얘기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뒤통수를 맞은 듯하게 뭐 굉장히 좀 나쁜 악재가 맞는데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뭐 그런 악재는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변동성이 많고 무조건 뭐 100%라는 것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좀 빨리 끊고 갈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 한번 당하시고 그다음에 뭐 중간에 한번 올라갔다 마는 그런 구간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이제 이거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하다가 또 한번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희망 고문만 당하다가 좀 많이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이거를 뭐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지금 자리에서 뭐 매도하고 손절하세요 하면은 솔직히 손절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뭐 코오롱 티슈진부터 해가지고 뭐 생명과학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대형 제약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뒤통수를 치는 종목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쪽에 이제 뭐 지금 시청하시는 다른 분들도 그런 그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좀 강제적으로 좀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을 무작정 또 가져가기보다는 아까 이제 앞서서 전략을 세워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 비중의 30% 중에 5%든 뭐 조금씩도 이제 떼어내면서 그러니까 좀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좀 병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시장 개선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금이 들어오면은 뭐 30%에서 뭐 5% 뗐다고 하면은 거기서 또 5% 추가적으로 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계속해서 뭐 가져간다고 하면은 이게 뭐 그 나중에 뭐 한 번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가까지 뭐 단기간 안에 이게 가겠습니까, 시청자님? 제가 매수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만 원까지만 가면 이제 손절을 할까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2만 원대요? 지난번에 네. 한번 그 놓쳐가지고 좀 약간 아까워하시는 그런 상황이신가 보네요. 예,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또 2만 원권에 또 매물이 좀 쌓였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반등이 나간다고 하면은 2만 원보다는 약간 좀 몇백 원 좀 아래 구간대에서 좀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투자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이제 좀 대처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제가 좀 이게 2017년부터 갖고 있었던 거여가지고 5만 원대에 샀다가 지금 물타기 해가지고 그나마 34,000원을 내려놓은 거라서 지금 그래서 금액을 더 낮춰가지고서는 나중에 그만큼 올라왔을 때 손절을 하는 게 나은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예 그냥 멀리 그냥 계속 멀리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연 단위로 보고 그러고 계신가요? 예? 아예 멀리 보고 막 연 단위로 가져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 그것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그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빨리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나은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씩은 좀 정리를 해 나가면서 지금 물타기에서 비중 늘리고 마시고 지금 시장 자체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한 종목에다 뭐 몰빵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제약주들 대형주들 계속 밀리고 있는데 좀 안 좋은 결과치들로 더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좀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현금 확보를 좀 하신 다음에 사실 뭐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시장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현금 확보가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쉽지만은 조금씩은 이제 줄여가면서 다른 종목으로 이제 좀 그 수익을 좀 내자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언제나 이 손실 회복할 수 있는 아주 보석 같은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 종목 소개해드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걸로 꼭 참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저희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실이 좀 크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도 네. 기분이 좀 우울해졌어요. 그 우울함을 또 달래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좀 위로를 좀 더 해드리고 네. 싶고, 그다음에 좀 그 종목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맞는데, 지금 시장이 도와주질 않고, 그다음에 이제 좀 타이밍을 놓쳐서 어쩔 수 없이 그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좀 시간적인 가치도 굉장히 아까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좀 매도 전략을 좀 많이 세워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새로운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서 같이 좀 상세를 시키면서 회복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히든스탁에서 드렸던 종목, 최근에 상한가 종목들이 뭐 오늘도 나왔고 얼마 전에도 일진다이아도 상한가 흐름이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경인양행이라는 종목에 또 상한가를 또 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 두 종목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경인양행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일진다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 제가 드려서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들의 공통점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일본 수출 규제 쪽, 지금 그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이쪽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급등 나왔던 삼용물산 상한가를 갔을 때도 이것도 이제 관련된 수출 규제 이슈로 갔었고요. 뭐 화천기계, 그다음에 KPX 생명과 요즘 잘 나가는 종목들은 다 이쪽에서 이슈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그러니까 좀 뉴스가 더해지는 부분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그 대체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육성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맞서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그 법안에 대해서 이제 8월 2일 상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은 내용들과 뉴스를 붙일 것이고, 그럼 여기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이 다 빠진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한테는 수급과 그다음에 이슈 테마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경인양행이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이 경인양행이 상한가를 간 이유도 더불어민주당 그 지도부에서 이 기업을 방문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소재주들이 또 부각을 받고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로 그 종목을 또 하나 뽑았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상한가가 간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음에 상한가를 갈 종목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평상시보다 시가총액이 조금 좀 작은 그런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다음 주에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고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건데, 오늘 국내에서 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재 개발에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에 들어오셔서 저의 그 방송을 들으신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죠. 일진다이아 상한가, 경인양행 상한가 충분히 후속주가 될 수 있는 그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